안녕하세요. 방글TV의 방글쌤이에요.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영상은 병원 임상용어 및 자주 사용하게 되는 병원 물품 용어 관련된 영상이고요. 지난 영상보다 더 꽉 찬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병원 물품 사진도 첨부했으니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병원 실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어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감기에 걸렸을 때 집 가까운 병원 혹은 의원으로 갈 경우가 많으시죠? 임상용어로는 로컬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1차 병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환자분 로컬에서 고혈압 진단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환자분 개인병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으셨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합병원에서 매 층마다 여러 병동을 보시게 될 건데요. 그 병동을 우리는 워드라고 부르고 있고 그 각각의 워드에는 간호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간호사실이 있는데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병동이 아닌 직접 의사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를 Outpatient Department라고 하여 앞 글자를 따서 OPD라고 불리고 있어요. 바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워드 간호사예요 라면 저는 병동 간호사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 분실물을 스테이션으로 보내주세요. 이건 환자 분실물은 간호사실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함께 써본다면 환자 디스차지 후에 OPD로 팔로업 시켜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환자 퇴원 후에 외래로 외약 날짜 잡아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실습 학생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배드메이킹인데요. 침상 정리 및 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실습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활력징후인데요. 이걸 우리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활력징후의 종류인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 각각의 약어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혈압은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B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맥박은 펄스 레이트라고 해서 P라고 하고요. 호흡은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R이라고 하고요. 체온은 바디 템퍼레처 해서 BT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스차지한 자리 배드메이킹 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퇴원한 자리 침상 정리 해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어드미션 한 환자 바이탈 사인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입원한 환자 바이탈 사인 활력징후 해주세요 라고 보시고 환자 BP 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환자 혈압은 몇인가요? 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펄스 옥시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맥박산소 계측기라고 하고 사진을 보시면 병원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중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할 경우 이 기계를 통해서 맥박 및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환자 검사 결과가 정상, 비정상일 때는 영어식 단어를 쓰는데요. 정상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노말이라고 하고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브노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시를 바로 들어보자면 환자 레스피레이션은 노말입니다 라고 하면 환자 호흡은 정상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의사들이 진료 후에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내릴 때는 바로 오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서면상이 아닌 말로 처방을 낼 경우에는 오더라는 말 앞에 버발이라는 말을 써서 버발 오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응급적인 상황에서 의사들이 서면으로 처방을 내지 못할 경우 구두로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버발 오더라고 말한답니다. 이외에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요. 담당 의사들이 전화로 처방을 낼 경우가 있는데 이는 텔 오더라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리저트라는 말을 쓰고요.
그 검사 결과를 판독해야 할 경우는 리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담당 의사 혹은 간호사가 순에 회진하는 경우는 라운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환자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설명할 경우에는 워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버발오도로 아세트아미노펜 투약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두 처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투약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생제 반응 검사 리저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생제 반응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찍은 영상 리딩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찍은 영상 판독 나왔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0am에 라운딩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오전 10시에 라운딩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자에게 검사 결과 말씀드리고 워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보호자에게 검사 결과 말씀드리고 경고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무균수리 요구내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컨타미네이션, 바로 오염을 말하고 있고요. 무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균에 노출되었을 경우 오염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컨타미네이션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짧게 컨타됐다는 표현을 병원에서는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지금 사용한 거즈 컨타미네이션 됐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사용한 거즈 오염됐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오염의 반대 개념인 무균이라는 의미는 에이셉틱, 아셉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무균수를 에이셉틱 테크닉, 아셉틱 테크닉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시를 보시면 드레싱을 할 때 에이셉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드레싱 할 때 무균적으로 드레싱 해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병원에서 자주 보시는 아이보리빛 장갑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장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지컬 글러브라고 불리고 있고요. 수술용 장갑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수술실 외에도 무균적인 상황에서 장갑을 껴야 할 경우에도 이 서지컬 글러브를 착용해야 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병원에서 쓰는 용어이면서 자주 보게 되는 병원 물품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치하러 갈 때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는데 바로 이게 트레이라고 부르고요. 수술 후 구토가 있을 경우 혹은 단순 도뇨로 소변을 받아야 할 경우 두 번째 사진 속에 바로 그 곡반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퍼스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소독제를 적셔서 드레싱을 할 때 사용하는 조그만 소뭉치를 코튼볼이라고 하고 코튼볼의 크기는 보통 구슬 정도 약간 큰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꺼즈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의 꺼즈는 투투꺼즈, 포포꺼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투투라 함은 가로, 세로 길이가 2인치라는 의미예요. 그럼 포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바로 4인치의 가로, 세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외에도 꺼즈의 종류는 무수히 많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드레싱을 할 때 필요로 한 꺼즈나 커튼볼을 담아갈 수 있는 식판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그걸 바로 드레싱 세트라고 하고 있고요. 드레싱을 할 때 직접 손으로 환자에게 닿지 않고 필요한 꺼즈나 커튼볼을 집을 수 있는 도구인 겸자를 우리는 포셉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기본 간호 시간에서도 이동 겸자에 대해서 배우셨으니 잘 아실 거라고 보네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위 모양처럼 생긴 것 같지만 끝이 약간 휘어있고 가위처럼 잘리지 않고 손가락 끼우는 부분에 풀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가 배운 성인간호 책에서 호흡기계 관련 질환에서 밀봉 흉곽배에게 관한 내용을 배울 때 공기가 흉막각 내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흉곽 튜브를 잠궈야 할 때는 바로 이 켈리를 이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잠궈 두시면 된다는 걸 예시로 들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네요.
바로 켈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흔히 보는 가위이고요. 병원에서 꺼즈나 반창고나 기타 등등 잘라야 할 경우에는 이 시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잔뇨량 측정 혹은 소변 배양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도뇨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로 넬라톤 카테터라고 불리고 있고요. 소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혹은 수술하면서 소변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술 전 소변줄을 삽입하고 가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폴리 카테터라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 개의 경우에는 2Way라고 하고요. 세 개일 경우에는 3Way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2Way를 사용하고 있고 방광 수술 후 방광 세척을 해야 할 경우에는 3Way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폴리카테터를 삽입한 후 소변을 배액시킬 수 있는 주머니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은 이 주머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간당 소변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중환자의 경우 이 소변 배액 주머니를 쓰고 있고요. 이걸 아울리 유린백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위관 영양을 해야 하는 경우 레빈 튜브라고 불리고 있고 L 튜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은 비강으로 구강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물품인데요. 목에 구멍을 뚫어서 기도에 삽입하는 기관 절개관 튜브를 트라키오스토미 튜브, T튜브라고 불리고 있고요. 환자의 가래 혹은 분비물을 기계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흡인을 하는데요. 그걸 석션이라고 하고 이때 필요한 물품을 첫 번째 사진 석션 카테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전에 보았던 넬라톤 카테터와 색은 같아 보이지만 모양이 많이 다르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기본 간호를 통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테니 이번 영상은 최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호흡곤란으로 인해 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서 필요한 물품인 바로 비강 캐뉼라 그림인데요. 노우즈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형용사인 나잘이라는 영어를 써서 나잘 캐뉼라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부터는 수술 후에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바로 수술 후 수술 주위에 보인 불필요한 피나 체액을 배액시켜주기 위한 물품인데요. 해모박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수류탄 모양으로 생긴 그 세 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병원에서는 JP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술 후 달고 있는 배액주머니 해모박 JP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진통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달아주는 흔히들 무통주사라고 하는데요. 자가통증 조절장치, 병원에서는 이를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앞자를 따서 PCA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수술 후에 보게 되는 것들이니 그림과 함께 영어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드디어 이번 영상이 끝이 났네요. 영상을 찍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영상 보는 구독자분들이 지루해 할 거란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급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최대한 짧게 이해되는 선에서 설명해 보았고 더 구체적인 설명은 또 다른 영상으로 조금씩 준비해 볼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임상용어와 생김새를 이해하시란 의미에서 만든 영상이니 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실습을 이미 나간 학생들도 많으시죠? 처음은 모르는 게 많고 서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방글TV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 공부해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실습 나간 학생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방글쌤도 이만 물러날게요. 그럼 안녕.